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9호 제2면입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에서 문제되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1. 노동력 착취란 피해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제3자의 의사에 따라 시작된다는 점, 근로의 제공 여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이에 관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점, 근로조건에 대한 협의가 아예 없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용으로 근로조건이 형성되었으며 피해자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등이 교부된 경우는 전혀 없는 점 등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근로관계의 종료 또한 피해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외부의 개입으로 가능하기에 착취기간이 10년 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0년 이상 노동력 착취의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어 10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력 착취 피해 사건 적용 소멸시효 규정. 노동력 착취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노동력 착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고 있다. 관련하여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은 민법 제162조와 제766조이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노동력 착취 피해 사건의 소멸시효 규정 적용의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인 존재 이유에 대해 법적 안정성, 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 입증 곤란,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보호라는 3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법적 안정성 저해를 막기 위한 소멸시효 제도는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소멸시효로 인해 보호받는 것은 가해자의 재산권이고 침해받는 것은 피해 장애인의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이라는 점에서 오랜 시간 학대를 받은 이후 간신히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피해 변제를 위한 민사상 청구를 제한시킬 정도로 법적 안정성의 요청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밖으로 드러난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은 대부분 가해자가 피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거나 형사 판결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가해자들이 피해 장애인에게 임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어나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채무자의 이중변제 방지를 위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아울러 피해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해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에서 피해자인 채권자의 권리 불행사에 대한 제재 및 가해자인 채무자의 정당한 신뢰보호한다는 소멸시효 제도의 일반적 존재 이유가 지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북발달센터,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백재경, 이하 전북발달센터는 3월 24일 전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향미, 이하 가족지원센터, 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가족지원센터에서 양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향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 간 인적 물적 자원 교류,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인식 개선 홍보 등의 상호 발전을 위한 각종 연대 활동, 양 기관의 공동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타 협력 가능한 공동사업의 수행 등에 있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전북발달센터 백재경 센터장은 양 기관이 협력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발달센터,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한국장애인개발원 울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홍율빈, 이하 울산발달센터는 오는 4월 18일부터 5월 2일까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휴식 지원 등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과 봉사자이며 모집 기간은 4월 18일 월부터 5월 2일 월 오후 3시까지이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 사업 수행기관인 울산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울산발달센터 혹은 울산장애인부모회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이메일 얼벼모@한메일.net로 제출하면 된다. 단 전년도 가족휴식 지원 사업에 참여한 가족은 우선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발달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21년도부터 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300여 명을 선정하여 발달장애 가족의 여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힐링 캠프는 5월 말부터 6월 중에 경남 거제와 통영 지역으로 떠나는 가족 캠프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 경북 영주로 떠나는 부부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자유여행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직접 여행지를 선택하고 여행 코스를 차 1박 2일 일정으로 떠나게 된다. 선정된 가족에게는 여행 경비 일부 1일 75,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가트 에브리싱 송천도서관점 오픈. 중증장애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개발원 이 추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가트 에브리싱 아이가트 에브리싱 전주 송천도서관점이 22일 문을 열었다. 송천도서관점은 전주시에서는 10번째, 전국 76번째 매장으로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근무하고 있다. 개방형 창의도서관을 표방하는 송천도서관은 정형적인 도서관의 틀을 벗어나 시민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찾아와 독서와 함께 놀이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책 놀이터로 조성된 도서관이다. 이번에 카페 아이가트 에브리싱이 입점함으로써 커피향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카페 개소를 위해 개발원은 카페 기자재와 인테리어 등 설치비를 지원하였고 전주시는 1층 카페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카페 운영은 두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이 맡고 있다. 22일 오후 송천도서관점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개발원 최경숙 원장, 전주시 김승수 시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 채기도시 인문교육본부 최락기 본부장, 두드림 사회적 협동조합 최성원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단한 일, 양광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날이 찾아오는 일, 새 기밥을 먹는 일, 편히 누울 잠자리가 있는 일,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일,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 일, 사물을 바라볼 눈이 있는 일,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일,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일, 땅이 거지지 않는 일, 봄마다 꽃이 피는 일, 지구라는 별에 사람이 살아가는 일.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대단한 일은 이런 모든 신비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